제11호 태풍 흰남노가 강한 비바람을 몰고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전국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으로 예측돼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의정부 공군 방공기지에 매설된 지뢰가 최근 집중호우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청약 불패로 불리던 수도권의 청약 미달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 불 꺼진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던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 4년 6월에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 들어 처음으로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오면서 20년 만에 가장 강한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태풍의 예상 강도와 이동 경로, 안수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해수면에 뜨거운 수증기를 끌어모은 채 시속 5km 정도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세기는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 초속 50km에 이르는 매우 강한 수준. 이동을 하면서 최대 풍속 초속 54km가 넘는 초강력 태풍으로 다시 세력을 키웠다가 제주도에 근접하는 시점에는 최대 풍속 시속 50km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람은 물론 큰 바위를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세기입니다. 태풍의 반경도 400km를 넘길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 현재 기상청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타이완 타이베이를 거쳐 제주도 해상을 지난 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단 고기압의 강도 변화 등에 따라 이동 경로가 보다 서쪽으로 치우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근접하는 시점은 5일 오후, 부산은 6일 오후로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이미 비바람이 시작됐는데 4일까지 제주도에는 300mm,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경남 남해안 접근 시 강도는 매우 강해서 강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의 변동성이 남아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우리나라에 역대 가장 큰 비 피해를 입힌 루사, 가장 큰 바람 피해를 입힌 매미를 합친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침수 피해와 유리창 파손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 붕괴와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 시시각각 태풍의 경로와 강도가 변화하는 만큼 기상 정보를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 이렇게 모든 태풍은 다 고유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기준으로 태풍의 이름을 붙이는 걸까요? 우선 올해 11번째 태풍으로 기록된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라오스의 국립공원 명칭이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태풍의 이름을 정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인데요. 그러다가 지난 2000년부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풍위원회 회원국들이 제출한 이름을 순번대로 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14개의 나라에서 10개씩 이름을 제출해 140개의 이름이 사용되는데 한 해 태풍이 25개쯤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이 이름들을 한 번씩 다 쓰는 데에는 5년에서 6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그런데 태풍 루사나 매미처럼 큰 피해를 일으키게 되면 피해 국가에서 제명을 요청해 그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출한 태풍 매미는 무지개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수리개로 대체됐습니다.
기상청 국가태풍센터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나 꽃, 상징물 등을 태풍 이름으로 붙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할 때마다 국민 공모 등으로 이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의정부 시가 난데없는 지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공군 방공기지에 매설돼 있던 지뢰가 최근에 집중호우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제기된 건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 뒤늦은 대처가 아쉽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지용 기자입니다. 지뢰가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총 3곳. 의정부시 가능동 산 24-2번지와 양주시 어둔동 산 120번지, 양주시 복지리 산 56-1번지 일대입니다. 유실 지뢰들은 일명 발목 지뢰로 불리는 것들로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져 폭우에 휩쓸리면 멀리까지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금속이 아니어서 탐지도 쉽지 않습니다. 앞서 공군은 재작년부터 최근까지 기지 주변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벌였지만 17발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취재진이 기지 주변을 방문했을 당시 현장엔 지뢰 위험을 알리는 어떤 안내도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상시처럼 아무렇지 않게 등산로로 다닙니다. 이 도토리 가을이면 도토리도 죽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겠네. 안 해요. 네. 무서워서. 시의 뒤늦은 대처가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절차가 웃기네요. 뭔가 현수막이 먼저 와 있어서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금 다 진입로에 걸려 있나요? 저희가 그 발주는 했는데 아직 설치가 됐는지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진출입로 6곳에 출입 경고 현수막을 내걸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청약 불패로 불리던 수도권에 청약 미달은 물론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7월까지 미분양 아파트 현황을 조사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매매 거래량도 감소하고 있어서 불 꺼진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7월 미분양 물량은 3천여 세대로 2020년 말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미분양 물량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8월 기준 13,526건에서 4,094건으로 감소하면서 거래량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경기도청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은 3,393가구로 전월 대비 74가구 증가했습니다.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 물량은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살펴보면 1월 855가구, 2월 1,800여 가구, 3월 2,200여 가구에서 7월에는 3,300여 가구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7월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준공후 미분양 가구는 1월 390가구, 2월 384가구, 3월 368가구로 줄어들다가 4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해 7월에는 600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주택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어디일까 살펴봤습니다. 양주시가 847가구, 안성시가 628가구, 연천군이 347가구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은 비싸고 금리는 인상돼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당분간 미분양 사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집값 상승이 크지 않게 예상되거나 아니면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별로 싸지 않다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분양 사태가 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결국 그 주된 원인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인상의 추이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심화될지 아니면 향후에 어느 정도 진정될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 청약 시장 역시 꽁꽁 얼어붙으면서 경기도 지역에서는 무순위 주택 청약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미분양 주택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홍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횡령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범인 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 중 5억 원을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제공받은 것이 인정돼 뇌물 수수액이 4,700여만 원 늘어 형량도 1심에 비해 6개월 늘어난 2년 6개월로 선고됐습니다. 홍 전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75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에 신규 확진자가 23,629명 발생해 전날보다 3,380명 증가하며 감소세가 주춤했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910명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2,2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680명, 양주 400명, 포천 281명, 동두천 140명, 연천 106명 등이 발생했습니다. 전담병상 가동률은 46.1%로 전날보다 1.1%포인트 낮아졌지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36.6%를 기록하면서 전날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경기도가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위기에 놓인 도민을 돕기 위해 120 긴급 복지 상담 콜센터를 오는 5일 공식 개통합니다. 긴급 복지 상담 콜센터에는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 6명이 배치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긴급한 복지 관련 상담을 하게 됩니다.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031-120으로 전화한 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25일 개설된 임시 한라인은 오는 5일까지 운영된 뒤 중단됩니다. 경기도가 추석 연휴 방역과 응급진료를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도는 먼저 코로나19 신속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77곳과 임시 선별검사소 15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6일부터 15일까지 귀성객을 위해 안성과 용인, 이천과 화성 등 도내 4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밖에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재택치료자를 위해서는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도는 먼저 1,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자금을 지원하는데요. 융자 조건은 한 곳당 최대 1억 원으로 5년 거치 4년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은행 금리보다 최대 2% 낮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200억 원의 특별 경영 자금을 지원하며 신용회복 진행자와 재창업자를 위해 제도전 희망 특례 보증 지원 규모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올 하반기 경기도 검정고시 합격자는 5,532명으로 합격률은 83.8%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6%보다 0.6%포인트 낮아진 건데요. 세부적으로는 초졸 합격률이 94.1%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 84.7%, 고졸 82.1% 등입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졸에서는 82살, 중졸은 79살, 고졸 75살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가 철도건설 현장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엿새 동안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도봉산에서 옥정선, 1, 2, 3 공구 등 철도건설 7개 현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이뤄집니다. 특히 노동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을 집중 점검해 추석 명절 이전에 대금 지불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기도가 임금 체불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노동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번 상담은 경기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경기 북부는 다음 달 1일과 2일 오후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의정부역에서 진행합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은 물론 최저임금 위반과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체불 임금 구제 절차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도는 해당 사업주에게 체불 해소를 독려할 방침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